자, 여러분, 우리가 등비 수열은 실생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게 실생활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서 어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황을 줬을 때 그 문제를 뭐로? 등비 수열 문제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등비 수열 문제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초항과 공비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키가 2001년도에 100cm인 아이가 있는데 2010년도에 200cm가 되었다고 하죠. 굉장히 부럽네요. 2005년도에는 그러면 이 아이는 몇 cm였을까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등비수열 문제겠죠. 2001년도에 우리가 키를 A1이라고 할게요. 그게 100cm가 되는 거죠. 2010년도는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A, 그럼 10번째 항이 되겠죠. A10, 그게 200c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얘를 등비수열의 어떤 개념으로 일반한 개념으로 하면은 A10이라고 하는 것은 A1로부터 공비 R을 몇 번 곱한 거예요? 즉 10 빼기 1, 9번 곱한 게 되잖아요. 그리고 A1이라고 하는 게 100이니까 우리가 이 100으로 양변을 나누면은 주어진 식은 R의 몇 제곱? 9제곱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따라서 공비 R이 얼마요? 2의 9분의 1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초항은 얼마였어요? 100이었잖아요. 초항과 공비를 아니까 우리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번째? 2005년도에는 몇 센티미터인가? 즉 A5의 값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항 A1에다가 공비 R을 몇 번? 5 빼기 1, 4번 곱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100 곱하기 2의 9분의 1제곱에 4제곱 하니까 100 곱하기 2의 9분의 4제곱 뭐 더 계산해도 되지만 여기서 정리해도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 상황을 등비수열의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실생활 문제로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원리합계예요. 자, 원리합계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리합계. 자, 원이 무슨 말이에요? 원금을 말하는 거죠. 원금. 리는 이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벌면 어떤 월급을 저금할 수 있겠죠. 그 원금과 어떤 이자율을 보고 저금을 하겠죠. 어떤 이자율 R이 있어요. 어떤 원금을 어떤 이자율로 우리가 저금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1년 동안 만약에 저금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돈은 뭐예요? 여러분들 전에 공부했지만 일단 원금을 받겠죠. 그 다음 뭘 받아요? 원금에다가 뭐가 붙은 이자율이 붙은 이자율이 R이라고 하면 이 퍼센트를 뗀 농도로 퍼센트를 뗀 걸로 할게요. 그러면 R이고 이게 이자가 되잖아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이만큼을 여러분들 1년 동안 받게 되겠죠. 이걸 정리하면 뭐로 묶어낼 수 있어요? A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A가 1과 곱했을 때 원금이잖아요. A가 이자율 R과 곱했을 때 이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몇 년? 1년간 부었으니까 여기 1제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리로 해서 몇 년 후에 n년 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n년 후에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an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원금과 이렇게 만난 원금이죠. 뭐 이자에 a 곱하기 r은 이자죠. 몇 년간? n년간 부은 합계. 이게 바로 원금과 이자에 n년간 부었을 때 합계해서 원리합계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기예금 한 번 돈을 부어놓고 계속해서 돈을 붓는 것 적금이라고 하는 것과 예금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목돈을 한 번 넣어놓고 다시는 한 10년이면 10년 동안 부어놓는 것을 우리가 예금이라고 해요. 적금은요. 여러분들 월급 받는 건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한다면 이번에 100만 원 넣고 다음 달에 10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씩 계속 넣어서 10년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찾는 거나 2년 후, 3년 후에 찾는 것을 다 이 원금과 이자를 다
모아서 다 찾는 것을 적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예금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기 예금의 개념이 이렇게 원리합계 원리합계는 정기 예금의 개념으로서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정기 적금의 적금이 좀 더 복잡해요. 자, 정기 예금의 개념은 우리가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등비수열에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항 AN 놀이를 한 거예요. 금방 등비수열의 일반항 초항은 n에다 1을 넣은 게 초항이겠죠. 공비는 뭐가 공비예요? 얘가 공비가 되겠죠. 공비는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R 이게 공비가 되겠죠. 초항과 공비의 그냥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문제가 바로 정기 예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기 적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정기 적금의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원금이 매달 우리가 매번 A씩 부을 거예요. 이자율은 R이에요. 그리고 매년 초에 여러분들 복리로 적금을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복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는 것을 복리로 눈덩이처럼 붙은 거에 또 붙어가는 것 이자가 계속 붙어가는 것을 복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초에 붙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깨끗하게 써서 한번 표현해 줄게요. 여러분들 정기적금 기수불과 기말불이 있는데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1년, 2년 이렇게 가지고 땡땡땡해서 우리가 n년간 부을 거예요. 그랬을 때 기수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초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1년 초에 A1을 붓겠죠. 맞습니까? A1을 부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년 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자가 붙은 A의 1 플러스 R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얘는 처음 부은 거는 뭐가 되겠어요? A의 1 플러스 R이 몇 번? 2번. 자, 이게 바로 복리죠.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는 거. 이 복리로 해서 우리가 몇 년 후에는 n년 후에는 뭐가 되겠어요? 1년 후에 1제곱, 2년 후에 2제곱이니까 n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돼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붙고 마는 게 아니고 또 1년 초에도 붙고 또 언제? 2년 초에도 우리가 매년 초에 붙는 거잖아요. 처음에 한번 부었으면 1년 후에도 2년 초에도 부어야 되겠죠. 1년 초에 부었으면 2년 초에도 우리가 A1을 붓겠죠. 그럼 얘도 또 자라가겠죠. 이자가 붙어가겠죠. 그럼 A에 1 플러스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하다 보면은 자, 얘는 뭐야? 하나 적잖아요. 위와 비교했을 때 하나 적죠. 그러니까 n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R의 몇 제곱? n-1제곱 하나 적은 것만큼 자라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3년 초에도 우리가 A를 붓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자라가면 몇 년 초까지? n년 초까지 붙고 끝나겠죠. n년 초까지 붙고. 그럼 마지막에 부은 것은 한 번 자라고 끝나니까 A의 1 플러스 R 이걸로 끝나겠지.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년 초에 우리가 매년 초에 A1씩 이자율 R로 복리로 적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총 부은 횟수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n개를 부었지만은 가장 먼저 부른 게 가장 크게 자라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부은 게 그 다음으로 자라 있을 거고 n년 초에 부은 게 한 번 자라고 끝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돈을 찾을 때는 n년 말에 이 돈을 찾는 거겠지. 이 돈 전체를 찾는 거지. 자, 어떤 골격으로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얘를 다시 쓰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제일 마지막 것부터 쓰면은 A의 1 플러스 R 맞죠? 그 다음에는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얘는 뭐가 돼요?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이고 마지막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해서 이게 뭐로 보입니까? 각각이 등비수열 맞아요? 각각이 등비수열이면서 몇 번째?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앞 SN으로 보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기 적금은 등비수열의 합 문제예요.
정기 예금은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얘기였다면 정기 적금은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고, 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되잖아요. 초항은 뭐예요? 얘가 초항이죠. 공비는 뭐예요? 공비R은 얘는 한글로 쓸게요. 공비는 뭐가 되겠어요? 공비는 1 플러스 R이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항수는 N이잖아요. 그래서 자, 공비를 먼저 쓸까요? 1 빼기 자, 공비 자,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여기에 골격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공비는 1 플러스 R이잖아요. 1 플러스 R. 초항은 A의 1 플러스 R이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정리하면 분모는 R이 되겠죠. 분자는 A의 1 플러스 R 되고 그 다음에 중괄호 쓰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값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매년 초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초에 붙는다고 하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매년 초에 한다고 하면 초항은 A의 매년 초에 부었기 때문에 초항은 이게 초항이 되는 거잖아요. 매년 N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은 게 N년 초에 부은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등비수열 합의 첫 장을 형성하니까 한번 부른 것이 첫 장이 된다는 게 핵심이야. 얘들아. 우리가 기수불 매년 초에 붙는 것은 우리가 1년 초, 2년 초, 3년 초 붙다 보면 마지막에 붙는 게 N년 초인데 N년 초에 부어서 N년 말에 찾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부은 것도 한 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뻥튀가 된 것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얘들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 장이 A의 1 플러스 R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년 초에 붙는다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100만 원씩을 매년 초에 붙는다고 하면 초항은 A에다가 1 플러스 R 이게 초항이 되는 거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초항은 100 곱하기 이자율이 5%니까 1.05죠. 그래서 105가 되겠죠. 105가 초항이 되겠죠. 그다음 공비는 1.05가 공비가 될 거고 얘가 초항, 얘가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10년 후라고 하니까 10년 후라고 하니까 공비 1.05 빼기 1에 초항 105에 1.05에 10제곱 빼기 1 이거 계산한 값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기말부를 생각해 볼게요. 기수불과 비교해서 봤을 때 기말부를 볼게 얘들아. 자, 역시 1년, 2년 해서 N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기말불이야. 얘들아. 매년 초에 붙는 게 아니고 매년 말에 붙는 거야. 1년 말에 첫 번째 원금이 들어갔어요. 1년 말에. 그 다음에 1년 말에 보입니까? 1년 말에 첫 번째 원금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년 말에 두 번째 원금이 들어가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N년 말에 마지막 원금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개의 돈을 부은 거예요? N번을 돈을 부은 거예요. 이렇게 돈을 N번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말에 부은 것은 2년 말에 한 번 뻥튀기 되고 3년 말에 한 번 뻥튀기 돼서 자 2년 말에 한 번 뻥튀기 되니까 N년 말에는 N-1번 뻥튀기 됐겠죠. 2년 말에 한 번 뻥튀기 되니까 N년 말에는 N-1번 뻥튀기 됐겠죠. 그 다음에 2년 말에 부은 것은 N-2번 뻥튀기 될 거고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N년 말에 부은 것은 붙자마자 바로 찾을 거냐. 우리 N년 말에 찾을 거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부은 N년 말에 부은 것은 붙자마자 바로 다시 찾아내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원리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뭐예요? N년 말에 부은 것이 바로 초항이 되는 거지. 자, N년 말에 그래서 초항이 바로 아까는 기수불은 A에 한 번 뻥튀기 된 1 플러스 R이 초항이었다면 기말불은 초항은 그냥 A가 초항이 되는 거예요. 공비는 똑같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요게. 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자,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말에 기말불이죠. 매년 말에 100만 원씩 적금을 하게 되면 초항은 A가 초항이 되고 공비는 1 플러스 R 똑같아요. 1.05가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적금 총액은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환과 할부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뭐 선생님 강의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기수불과 기말불, 그 다음에 원리합계, 정기 예금, 이 개념들이 다 정리가 돼야 상환과 할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필기만 한번 잘 따라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